안녕하세요. 정진보입니다. 삼성전자 우 기아차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31일 1월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2월달 투자 전략으로도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지만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면서 상승 신호를 스스로 한번 투자자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보이시는 화면은 코스피 종합입니다. 3000포인트를 깨면 전저점을 이탈을 해서 조금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코스피 종합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 주가 역시 9만원 돌파했는데 96,800원까지 갔다가 9만원을 재돌파를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구간 삼성전자 역시 전저점을 좀 이탈, 최근에 지금 21선까지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영향을 많이 주죠. 미국, 유럽 쪽, 이렇게 중국 쪽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파랗게 다 지금 멍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 조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불안한 뉴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에서 조금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다. 세계 부채,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겠죠. 부채가 많아진다는 거,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부채 비율은 1년 새 21포인트 급증했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속화가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갚아야 될 돈이 더 커진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부채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또 경고를 해주고 있고, IMF에서 또 우리나라 쪽으로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공매도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정부에서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해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불안한 뉴스를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를 또 이탈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주식시장에서 본격 조정이 들어가나, 외국인 매도 공세, 외국인이 사실 좀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죠. 좀 큰 금액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도 팔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이냐, 그렇게 또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주식이라는 현물은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뉴스에서 조금 무리하는 것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떠나버릴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물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익성을 더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도 조금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늘다가 지금 3일 연속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2거래일 연속 감소, 3일 전에 보도됐던 뉴스입니다. 융자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시죠? 보이시고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시중융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반대 매매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반대 매매. 삼성전자가 지금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권회사에서 돈을 빌렸던 정권회사에서 전거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체력,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용거래를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 본인들이 직접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신용잔고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대 매매가 들어와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반대 매매 양상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기세가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신용잔고는 조금씩 청산을 하고 가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용거래는 융자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해외 증시 종합, IMF의 경고, 주식시장 지금 상황들, 그리고 신용잔고 반대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 관련해서 호재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너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보고 삼성전자를 또 집중 투자를 한다거나 또 신용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되겠죠. 호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처럼 상황이 힘들다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호황 빅사이클 온다 그랬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삼성전자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특별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보통주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그대로 계속 보유했다면 배당을 3% 이상,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아직까지 배당금 지급이 4월달인가 그러니까 아직 배당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배당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보통주는 3%가 넘고요. 배당률이. 그 다음에 우선주는 4%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책 삼성전자가 약속을 지켰고 지금까지는 3년 동안 큰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약 정리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렇게 충격이 오면 이런 좋은 부분들 다 잊어먹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장기 투자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금 116조입니다. 116조. 3년 내에 M&A를 뛰어들겠다. 반도체 정조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1등을 점유율 1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M&A를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성장성과 직결이 된다. 지난 주주 환원 정책 기간 M&A 등을 통해서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해서 현금이 많이 늘었다. 지속적인 현금 증가는 회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의미 있는 M&A로 현금 보유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위험성을 줄이겠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겠다.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한다면 매도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항상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무 삼성전자가 좋다, 삼성전자 최고다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로 몰려왔을 때가 사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는 이유가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갭은 매운다 말씀을 드렸죠. 언제든지 또 상승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홀딩하는 게, 홀딩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DXY 지수입니다. DXY 지수는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 환율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지금 뛰어넘는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또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018년도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홍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 상승할 것 같았지만, 상승을 할 듯 했지만 이렇게 해서 또 횡보를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횡보를 하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환율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뉴스와 그리고 지표들, 그리고 환율, 더 많은 요소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를 사던 ETF가 2차전지로 몰린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고버스는 작년에 이어 계속 1위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이제 하락을 하고 급락이 나오면 조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수익을 내는 그런 인버스, 반대로 가는 인덱스에다가 ETF에다가 지금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자가 취한 반대 포지션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다 그러면 이런 ETF를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하락의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버스를 산다는 것은 해지라는 것이죠. 해지. 위험 대비 수단입니다. 해지. 상승 쪽하고 하락 쪽하고 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상승 쪽에 좀 많이 베팅을 하면 해지 쪽으로는 좀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걸어서, 상승 쪽에 베팅했던 종목의 상품이 조금 하락을 하면 반대로 이 해지했던 수단 쪽에서 조금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먹는 약은 적겠지만 잃어버린 양도 적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스마트하게 투자를 한다면 상승 쪽과 하락 쪽에 양쪽에다 다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 방법이 좋을 수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다가 지금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인버스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런 삼성전자와 지금 코스피 종합이 상승 신호일 수 있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 쪽이나 고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보셨죠? 3000포인트 넘는 거. 올해 1월 초에도 3000포인트 넘어서 3200포인트 그냥 가버리는 거 보셨죠? 이런 내용들이 다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버스에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상승 신호에 가깝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하방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반대편에 있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승 쪽으로 계속 또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무조건 ETF 투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또 맹목적으로 인버스, 지금 당장 시장이 조금 하락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데 해지 수단이 아니고 ETF 쪽에다 몰빵을 하는 거라면 꼭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라.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기 자금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제가 시간 전략상 다 읽어보진 않겠는데, 크게 제목들만 읽어도 주식도 부동산처럼 고액 자산가, 우량주로 장기 투자. 우량주로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 좋은 게 뭐냐? 만약에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고액
자산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삼성전자와 기아차 주식을 굉장히 대량으로 보유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이들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또 주식을 매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액 자산가들이 이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식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돈들을 부동산처럼 뭐 10년이고 10년 이상이고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그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등 이렇게 우량주들을 주식이 소진돼 버리잖아요. 사고 싶어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못 사니까. 수요는 나중에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그럼 주식이 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우량주를 매수하고 있고 또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게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 재해석하고 제가 지금까지 상승 신호일 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5일선, 20일선 깨지고 이렇게 전저점도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실 환경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든지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다가 급등이 나오면 언제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상승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익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성급하게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일정하게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포지션대로 그냥 계속 쭉 밀고 나가시면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아차와 관련해서 조금 또 생소한 뉴스가 보도가 됐죠. 기아차가 시총 36조 원짜리 기아차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아차가 사상 최고가는 아닌데 2011년도, 12년도 그 고점을 뛰어넘는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보여줬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좀 많이 놀랐고요.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밑에 부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금 위험한 주식이라서 거래소에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 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느냐. 26일 이렇게 하루 만에 스팸 문자가 좀 많이 왔어요. 왜 스팸 문자가 많이 왔을까요? 기아차 애플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밑에 부분에 잘 설명을 했는데 애플카와 협력 관련해서 이렇게 스팸이 조금 많이 와서 기아차가 작전주는 아닐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 매수 추천 문자를 유포해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이른바 작전주일 가능성도 있다. 작전주가 아니고요. 원래 주도주는 작전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들어 눌러 급등 하지만 상한가는 나오지 않는 그런 작전주의 모습은 지금까지 주도주들 주가 추이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기아차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은 거래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기아를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놀래거나 또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기아차는 26일 기준 대형주 애플카 협력설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그래서도 이와 관련한 정보가 담긴 스팸 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차가 지금 많이 급등을 했죠. 작전주가 왜 작전주 의심을 받느냐면 들어서 눌러서 계속 들어 눌러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죠. 예. 근데 상한가는 안 옵니다. 급등은 나오는데 상한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 예, 오버 슈팅이 나왔습니다. 99,500까지 올랐습니다. 10만원 가까이 갔어요. 요 갭 메우는, 갭은 메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갭 매립 과정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끝날지, 시세가 끝났다 안 끝났다, 뭐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안 한다는 너무 서둘러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 제가 또 기아차를 서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한번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해서 5천짜리가 8만원까지 갔었습니다. 8만원.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주도주, 우량주, 주도주, 대형주, 추세가 전환이 일어날 때는 이런 쌍봉이라든지 뭐 삼천정 다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매도의 기회를 다 줍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차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죠. 기아차가 잘 달렸을 때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들어 눌러서 계속 들어 눌러서 이렇게 계속 들어 눌러서 갑니다. 또 급등 나옵니다. 급등 나왔다가 잠깐 조정을 합니다. 잠깐 조정을 하면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34,300원이죠.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와서 많이 쉬었죠. 이렇게 뭐 한 달 이상, 2달 정도 또 쉬게 되면 하락 추세로 또 전환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갑니다. 또 갔죠. 계속 이렇게 가서 8만원까지 갔고요. 제가 잠깐 차트를 당겨서 보면 기아차 출발이 6천원짜리였습니다. 3월 3일에서. 그런데 3만원까지 갔습니다.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4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조금 쉬었다가 또 갑니다. 만약에 서둘러서 매매를 했다면, 서둘러서 매도를 했다면 8만원까지, 적어도 7만원 또 넘어서 6만원까지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예전에 기아차 주가를 뒤로 돌려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시장은 계속 반복이 되고, 같은 종목도 반복이 될 수 있고요. 업종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게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너무 많이 올라서 매매를 추세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으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봤고요. 2월달 서둘지 않는 매매, 신중한 매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기아, 그리고 예전의 주가 차트를 한번 꼭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